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애의 종류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의 종류와 그리고 연애 상품의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연애의 종류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의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연애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티형이 있고요. 회의 및 전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형이 있고요. 식사형이 있습니다. 파티형에는 가족형 파티, 단체 및 기업형 파티, 그리고 출장 파티, 테마 파티, 가든 파티가 있고요. 회의 및 전시형에는 회의와 전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형은 외부 이벤트와 호텔 자체 이벤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형은 여행사 단체객을 위한 그러한 연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형에서 가족형 파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가족형 파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연애 형태가 결혼식이죠. 자,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점차 퇴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현대적인 결혼식은 이 서양풍의 결혼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혹은 일반 예식장에서 거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예식장은 식장을 대여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호텔 예식장의 경우에서는 대여보다는 식사와 파티를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전통 혼례의 모습과 현대식의 결혼식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가족형 파티의 두 번째는 약혼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런 약혼식 행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약속하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양가의 가족 그리고 친지 위주로 의식을 행한 뒤에 식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형태는 보통 경건한 그런 행사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주로 양식 세트 메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아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양가 가족들과의 어떤 상견례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너를 갖추는 그런 식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각 테이블을 쭉 붙여서 양가 가족들을 마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테이블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족형 파티의 세 번째 유형은 이런 돌잔치인데요. 이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을 말하죠. 돌잔치가 그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은 옛날에는 질병이 많고 이 유아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기가 돌을 맞는다는 것은 이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심이,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왔는데, 과거에는 집에서 이런 돌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돌잔치가 하나의 가족 모임으로 파티 형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잔치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돌잔치에 대한 행사 비중을 이 호텔에서도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코트야드 메리어트 사진인데요.
이 호텔의 돌잔치 패키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전통 방식, 그리고 유러피안 방식, 모던풍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형 파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장수연들이잖아요. 장수연은 뭐겠어요? 이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들이 준비를 주로 하게 되는데,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음식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자리를 말하죠. 과거에는 집 마당에서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잔치들을 모두 호텔과 같은 그런 연회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신라호텔의 장수연의 모습입니다. 테이블 세팅과 상차림이 일반 파티에 비해서 좀 격식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네요. 물론 부모님의 취향과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형 파티 중에 이 장수연의 종류를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붉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가변 하게 되면은 그 60세가 됐을 때 이 만 나이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한국 나이로 하면 61세에 해당이 됐을 때 이 회가변을 하게 되겠죠. 회갑이라는 용어가 출생 연도의 간지가 한 바퀴 도는데 6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갑 또는 환갑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진갑이 환갑에 1년을 더한 것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62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이연 많이 들어보셨죠? 70회 생일이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71세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팔순이라고 해서 산수연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희수연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77회 생일인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78세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방금 산수연은 말씀을 드렸고요. 미수연은 88회의 생일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나이로는 89세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졸수는 90회 생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구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연이라는 게 있네요. 99회 생일을 의미하고 100, 100자 있잖아요. 이 100에서 한 일자를 빼면 한자가 100이 된다는 의미에서 유래해서 백수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참고로 보셨고요. 자, 그리고 결혼 기념일 행사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혼한 날을 기념해서 부부가 모두 건재하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이런 문화도 역시 서양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결혼 기념일의 상징을 정해놓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결혼 기념일 행사를 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개 결혼 기념일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않고 가족 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은혼식 들어보셨죠? 그리고 금혼식 같은 것을 하객을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혼식이라는 명칭은요, 결혼 25주년에 부부가 서로에게 은으로 된 물건, 그래서 은목걸이라든가 은반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혼식,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금혼식은 금으로 된 선물을 하는 것이겠죠. 결혼 50주년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에 따라서 명칭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문화들이 모두 서양에서 온 문화였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결혼 기념일 파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티형의 단체 기업형 파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단체나 기업형에서 하고 있는 파티는 동문회, 친목회, 사은회, 창립기념일, 그리고 신년회, 송년회, 단합대회, 초청행사, 인센티브 행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기업 파티에 있는 아이스 카빙, 얼음 조각의 모습인데요. 이 기업 파티에서는 회사를 상징하고 있는 로고, 그리고 행사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얼음 조각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파티의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 간의 어떤 친목 도모,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소속감을 주는 그러한 파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출장 파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장 파티는 호텔을 떠나서 이 주최 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연회 행사를 말합니다. 기업체의 어떤 사업 기공 행사나 준공식, 그리고 일반 가정의 가족 모임, 그리고 야외에서의 야외 파티 등에서 이 출장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이 특급 호텔의 경험이 많은 셰프들이 직접 파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은 이번 기생충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팀과 대통령의 오찬자리인데요. 짜파구리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청와대 내부 소속 조리사의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다른 나라의 귀빈이 오거나 중요한 행사에서는 이 특급 호텔의 조리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 음식까지 제공하게 되는, 이것도 일종의 출장 파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 출장 파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테마 파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할로윈 파티 같은 게 있겠잖아요. 일정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음식, 그리고 주제에 맞는 복장,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개최하는 그러한 파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떤 전통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거나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공상과학이라든가 전쟁, 영화 등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객실을 파티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호텔들도 많이 있고요. 호텔의 부대 시설 자체를 이렇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테마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은 제주에 있는 호텔인데 여름 시즌에 기획한 풀파티 장면입니다. 호캉스 객들에게 아주 좋은 상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가든 파티입니다. 호텔의 정원, 가든을 이용해서 바베큐나 스탠딩 뷔페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파티를 말하죠. 이 사진은 르메리디앙 서울호텔의 바비큐 레스토랑인데요.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든 파티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고 친밀감을 높이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및 전시형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와 전시형 행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미팅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종류의 회의를 총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그래서 다 미팅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컨벤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컨퍼런스는 이 컨벤션에 비해서 토론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컨벤션은 주로 특정 분야의 새로운 지식 습득 회의라고 하면, 컨퍼런스는 다수의 주제를 다루는 업계의 정기 회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그레스는 컨벤션과 같은 의미인데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컨벤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더 있죠.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럼은 주제가 한 가지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은 포럼과 비슷한 개념인데 포럼보다 규모가 더 크고 형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포럼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문가 2명 이상의 연사가 전문가적인 견해를 먼저 발표 같은 것을 하게 되겠죠. 발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패널 디스커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육 목적을 띤 회의로 30명 이하의 참가자 1명의 주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회의를 우리가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이나 심포지움, 패널 디스커션, 세미나, 이런 행사들은 컨벤션과 컨퍼런스 행사 내에서 짧은 프로그램으로 복합적으로 유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격 회의가 있는데, 이 원격 회의는 회의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죠. 이 원격 회의는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식인데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면 회의보다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정기 회의 같은 것들을 많이 이 원격 회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회, 어셈블리라고 하죠. 한 기구의 회원국들의 대표가 모여서 의사, 정책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선출과 예산 협의의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회의를 우리가 총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클리닉은 소그룹을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회는 뭐냐면요, 벤더라고 하죠. 판매자. 이 판매자에 의해서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의 전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는 회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박람회는 부스를 이용해서 여러 판매자가 자사의 상품을 전시하는 형태의 행사를 말하는데, 이 전시회와 무역박람회의 차이는 무역박람회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국제회의로 실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를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 참가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도 국제회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 참가국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라는 것이죠. 이 국제회의는 세계 모든 나라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제회의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나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회의 시설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타가 났네요. 자, 첫 번째는 국제회의 시설은 전문회의 시설, 그리고 준회의 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회의 시설은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그래서 호텔 연회장보다는 컨벤션 센터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곳들을 우리가 전문회의 시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개 이상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옥내와 옥외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호텔 연회장을 말하는 건데요. 준회의시설이라고 합니다. 국제회의시설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 연회장, 공연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준회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 번째가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곳 이상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시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옥내와 옥외의 전시 면적을 합해서 2,0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곳 이상 있을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부대시설에 관한 건데요.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해서 2항과 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 그리고 주차, 음식점, 휴식, 판매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이 국제회의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벤트와 단체 식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벤트형을 보면은 이벤트형은 호텔 외부 이벤트 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텔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호텔 외부 이벤트 행사에는 패션쇼라든지 콘서트, 그리고 디너쇼, 콘테스트, 시상식 같은 것들이 있고요. 호텔 자체 이벤트 행사로는 매년 특정한 날 개최해서 홍보와 식음료 매출 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모션 행사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어린이날, 송년회 밤, 뭐 계절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단체 식사용이 있어요. 이 단체 식사용은 대부분의 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 행사는 여행사를 통해 오는 여행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스토랑에서 보통은
일반 레스토랑에서 이 단체 객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인원이 초과될 때는 이렇게 연회장에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연회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연회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2가지 이상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2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연회 행사가 2가지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저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세미나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녀왔는데 느낀 점은 좀 딱딱하고 지루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